네, 함수의 극한과 연속 단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교재를 보면 제목이 함수의 극한과 연속이잖아요. 우리는 연속을 뭔가 이야기하기 위해서 극한이라는 것부터 먼저 설명하고 연속을 설명할 거예요. 그러면 그 내용을 한번 볼까요? 지금 쭉 장을 넘겨서 여기 10쪽으로 가면 함수의 극한 해가지고 들어가고, 우리 단원을 보면 함수의 극한 그리고 극한에 대한 성질을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11쪽으로 넘어가서 볼 건데요. 자, 내가 뭔가 공부를 하다가 맞게 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하다, 혹시 틀린 것 같기도 하다 라는 생각이 들 때는 이곳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왼쪽 학습 목표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함수의 극한의 뜻을 안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이번 시간에 배워야 될 게 바로 함수의 극한이라는 게 뭔지를 배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좀 나눠져 있는데, 첫 번째로 배울 건 x가 a로 할 때의 함수의 극한이라는 걸 먼저 배울 거예요. 저게 어떤 의미인지를 좀 설명을 할게요. 자, 우리 여기 내용으로 좀 바로 가볼 건데요. 여기 내용을 봐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함수 fx에서 x의 값이 어떤 수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그리고 그때 fx의 값이 일정한 수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경우에 대하여 알아보자 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면, x가 뭔가 어딘가에 가까워질 때 fx의 값은 어디로 가까워질까? 지금 이거를 생각을 해보자는 건데요. 여기서 x라는 건 뭔지 알죠? 우리 x축이라고 해서 이렇게 가로축이 있는 것처럼 있는 요 x 값인 거고, 이 fx라고 하는 거는 이 x를 함수 f에다가 대입을 했을 때 나오는, 자, 얘는 뭐냐면 함수값, 혹은 우리가 y값이라고 하는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확인할 때는 위아래 방향에 주목해야 된다라는 걸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까워지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자. 자, 문제를 볼게요. 예시를 볼게요. 예시를 보니까 어떻게 나와 있냐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fx에서 이렇게 1차식으로 나와 있는 거네요. 지금 fx 누구냐면 x 플러스 1이거든요. 얘는 기울기가 1이고 y 절편이 1인 그런 직선인데, 이렇게 그려지죠. 여기 지금 별표친 요 그림. 이렇게 될 때 제가 처음에 주목하고 싶은 건 바로 여기에요. x가 1에 가까워지고 있어요. 그때 y값은 어디에 가까워지는지를 보자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프를 보니까 y값은 어디에 가까워지고 있다? 2라고 하는 값에 가까워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다음 것도 한번 볼까요? 다음은 gx라고 나와 있는데, 얘는 일단 생긴 게 조금 우리가 당황스러울 수 있어요. 어떤 점에서 그렇냐면, 얘가 이렇게 뭔가 유리함수처럼 적혀 있는 이런 모습, 분수꼴로 되어 있는 함수식이어서 그렇죠. 근데 실제로 얘를 그릴 때는, 그래프를 그릴 때는 이 식을 조금 변형해 줘야 되는데, 어떻게 변형을 하냐면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을 x 마이너스 1로 이렇게 나누는 꼴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이 식만 지금 건든 거죠. 근데 이렇게 하는 것까지는 상관없는데, 이 다음에 우리가 왜 했냐면 x 마이너스 1을 이렇게 약분하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약분하는 순간 우리 약분이라는 것 자체가 나눈다라는 개념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0으로는 나눌 수 없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걸 이렇게 약분하는 순간 우리가 꼭 옆에다 적어야 되는 거, x는 절대 1이 될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없애주면 되고, 그리고 나서 문제를 보니까, 본문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죠. x가 1이 아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gx가 이렇게 생겼다. 아, 인수분해해서 약분했다는 얘기구나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도 그래프를 그리면 아까 그렸던 요 직선하고 똑같이 그려지는데, 틀린 그림 찾기 한번 해보세요. 딱 한 군데가 다르죠. 어디? 네, 바로 여기 이 부분. x가 1일 때 2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x는 1에서 정의되지 않는다, 함수값을 갖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찌되었든 이렇게 그려진 상태에서도 우리는 또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면 x가 1에 이렇게 가까워지면
그때 함수값은 어디에 가까워질까예요. 근데 아까랑 어때? 똑같지. 그게 어디예요? 2라고 하는 값에 가까워지는 걸 알 수 있어요. x값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따라서 y값이 어디에 가까워지는지를 지금 확인한 거죠. 자, 우리 이렇게 금방 한 것처럼 x가 어떤 값에 가까워질 때 그때 y값이 어디에 이렇게 가까워지는 상황을 설명하는 게 바로 이 다음에 나와 있는 거예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함수 fx에서 x값이 a가 아니면서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fx의 값이 일정한 수 l에 한없이 가까워지면 함수 fx는 l에 수렴한다고 한다. 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어떤 용어 첫 번째, 수렴이라는 표현이죠. 수렴. 딱 단어를 들으니까 뭐가 생각이 나요? 뭔가 우리 코에 있는 모공 같은 게 수렴하는 느낌. 뭔가 이렇게 딱 모이는 느낌. 딱 뭔가 뭉쳐지는 느낌. 거기 뭐 이렇게 얘기하는 느낌이 들면 좀 맞을 것 같아요. 여기는 바로 수렴이라는 게 뭐냐면 어떤 값에 가까워진다는 그 의미예요. 자, 다시 한번 이 문장을 읽어볼게요. 문장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일반적으로 함수 fx에서 자, x값이 a가 아니면서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자, 선생님이 물결도 치고 밑줄도 쳤는데 대부분은 이 밑줄만 생각해요.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근데 여기서 또 나름 중요한 건 뭐냐? a가 아니라는 거예요. a가 아니면서. 왜 a가 아니어야 될까를 생각해보면 여기죠. 함수값은, 그러니까 x값은 1이 아니지만 1에 가까워질 때 우리가 이 상황을 본 거잖아요. 그래서 얘가 1이 아니면서 a가 아니면서 이렇게 말이 붙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fx의 값이 일정한 수 l에 한없이 가까워지면 x가 어디에 가까워졌는데 그때 이 fx 이게 뭐였어 아까? 함수값. 우리가 보통 말하는 y값이라고 하는 거였잖아요. 얘가 어떤 수, 여기 왜 L 썼어? 그냥 쓴 거예요. 뭐 아까 이 그림에서 따지면 어디에 가까워졌어? 2에 가까워졌잖아. 이렇게 2라고 하는 거에 가까워지는 이 상황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 fx는 L에 수렴한다라는 표현을 쓴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중요한 말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수렴하지 않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자? 발산이라고 하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일단 우리는 어디에 관심을 가질 거냐면 수렴에 관심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수렴에 대한 얘기를 조금 이제 이 문장으로 쓰니까 세 문장이나 됐잖아. 세 줄이나 됐으니까 얘를 기호로 표현을 한번 해보자. 자, 우리 어떻게 표현하는 거냐면 자, 뭔가 가까워진다, 어디에 보낸다라고 하는 극한이라는 우리 용어를 극한이라고 하는 애를 기호를 어떻게 쓰냐면 LIM, 리미트라고 불러요. 여기 지금 되어 있지? 극한을 뜻하는 리미트의 약자이며 리미트라고 읽는다. 그래서 이렇게 리미트 x가 a의 a 값은 아니면서 한없이 가까워질 때 이 말이 지금 여기 숨어 있고 그때 우리 어떤 fx라고 하는 f라고 하는 어떤 함수가 어느 값에 가까워질 거다. 우리 아까 그거 뭐라고 했냐면 여기서 라지 L 썼거든요. 대문자 L 요렇게 쓰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수렴에 대한 극한에 대한 어떤 기호입니다. 수식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렇게 L에 수렴한다고 하면 이 L을 뭐라고 부른다? 우리는 극한값 또는 극한이라는 표현을 쓴다라는 것까지 해서 지금 여기까지 이야기가 됐어요. 보이죠? 자, 일단 참고로 하나 이야기를 하면 이 리미트를 쓸 때 LIM을 이렇게 쓰는 친구들도 있어요. 이것도 이쁘긴 하죠. 근데 선생님 별로 추천하진 않아요. 왜? 얘가 숫자 1하고도 너무 헷갈리고 그래서 얘는 선생님이 이렇게 필기체로 쓴 이유가 있어요. 리미트 웬만하면 이렇게 써주시고 또 어떤 멋쟁이 친구들 이렇게 쓰는 경우들도 있는데 본인이 혼자 바쁘게 풀 때는 뭐 상관이 없을 수는 있지만 웬만하면 우리 이렇게 필기체로 예쁘게 적어버릇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렇게 쓰게 된다. 그러면 아까 우리 예시 위에서 봤던 그래프 말하는 거예요. 그 두 함수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극한값을 표현한 걸 보면 지금 여기 보여요? 별표? 아까 우리 x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애 2에 가까워졌고
여기 아까 우리 이렇게 생겨가지고 인수분해 했던 애 걔도 2에 가까워졌죠. 그거를 우리 LIM 리미트를 사용해서 표현한 게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잠깐 좀 생각해 볼 거리가 하나 있어요. 어떤 걸 좀 생각해 볼 만하냐면 상수함수. 우리 이렇게 써 있으니까 좀 이상한데 상수함수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 옛날에 배울 때 x에서 y로 가는 어떤 뭐 함수가 있다. 여기 1, 2, 3, 4가 있고 여기 a, b, c가 있는데 어떻게 되냐면 얘도 b, 얘도 b, 얘도 b, 얘도 b 뭐 이런 거 상수함수예요. 여기 이 문자가 있으니까 이상한가? 얘도 뭐 1, 2, 3일 수도 있죠. 2에 이렇게 보일 때 그럴 때 우리 상수함수라고 했어요. 그래서 얘는 그래프를 그리면 어떻게 되냐면 누워있죠. 그래프가. 왜? x가 1일 때도 요거, 2일 때도 요거, 3일 때도 요거, 4일 때도 요거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은 그 그래프가 지금 선생님이 보라색으로 동그라미 친 게 바로 그거죠. 얘는 늘 c라고 하는, 헷갈리면 이걸 뭐 3이라고 할까? 3이라고 하는 값에 이렇게 다 대응되어 있어요. 그럼 이때는 우리가 극한값을 구해도 a가 여기라고 좀 잡았지만 선생님이 a를 여기다 잡든 여기다 잡든 어디다 잡든 1억짜리 a를 잡든 어디에 잡든 늘 얘는 c라고 하는 그런 값이 나온다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상수함수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극한값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를 예로 들면 어떤 게 써지냐면 리미트 x가 뭐 예를 들어서 a에 가까워질 때 상관없어요. 이때 갑자기 5 이렇게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얘가 5라고 하는 애가 뭐가 되냐면 함수식이에요. x가 들어갈 자리가 없죠. x가 변화하는 게 없어 보이죠. 얘는 뭐야? 상수함수. 그래프 그리면 어떻게 그려진다? 5라고 하는데 이렇게 쫙 가로로 그어 있는 이런 그래프. 그럼 이때는 리미트를 구하면 어디에 가까워진다? 5에 가까워진다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연속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예제를 풀면서 어떤 건지 조금 더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로 1번은 리미트 x가 4로 가까워질 때 엄마 루트 x가 나왔어요. 루트 x. 그러면 우리는 이 무리함수의 그래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원래는 이런 것까지 다 설명을 하면 너무 길어지는데 한번 일단 해볼게요. 여기서 나왔으니까. 우리 무리함수 그래프는요. 그래프 이 사분면에 따라서 그려지는 게 4종류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오른쪽, 그러니까 1사분면에서 그려지는 거는 이렇게 그려지는 무리함수의 그래프가 있었죠. 얘는 대표적으로 어떤 애들이 있냐면 루트 x. 자, 그 다음 두 번째. 그럼 2사분면은 어떻게 그려지냐? 머리는 똑같이 0,0에 있고 이렇게 그려져요. 그럼 이때는 뭐가 달라지는 거냐면 x값이 지금 달라진 거예요. 1사분면이 아니라 2사분면. x가 음수죠. 그럼 이때는 누구냐면 y는 루트 마이너스 x 요렇게 그려지는 거. 그 다음 3사분면. 지금 기본 꼴만 보고 있어요. 얘 같은 경우는 x도 음수, y도 음수죠. 그럼 얘는 y는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x예요. 이 사분면이 x도 음수, y도 음수여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함수식이 이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그려지는 게 맞아요. 여기에 대한 더 긴 설명은 선생님이 따로 영상을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4사분면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기냐면 이렇게 생기겠죠. 얘는 x는 플러스인데 y는 마이너스인 상황이라서 얘는 y는 마이너스 루트 x로 대표되는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얘는 머리는 0,0에다 두고 꼬리를 어느 방향으로 갈 거냐 뭐 이런 것만 좀 생각해 주는 거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런데 일단 여기서는 기본꼴을 줬죠. y는 루트 x. 그러면 여기 y축, 여기 x축 그래프 어떻게 그려질 거냐면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렇구나. 그렇게 그려지는구나. 좋아요. 근데 이때 x가 어디로 가까이 가길 원하냐면 4라고 하는 값에 가까워지길 바라고 있어요. 그러면 그때 x가 이렇게 4로 가까워지면 그때 함수값은 어디에 대응이 되냐는 거지. 그럼 이거 어떻게? 루트 4니까 2에 가까워지는 거죠. 그래서 얘는 얼마가 된다? 2가 된다. 근데 2 어떻게 나왔냐? 사실은 루트 4라고 하는 데서 아이디어를 얻은 거다. 그래서 막 일찍 먼저 서둘러 배운 친구들은 극한값 대입이야 이렇게 생각하기가 참 쉽다. 하지만 조심해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왜? 예제 1번에 2번 때문에 그러는 거죠.
얘는 우리가 한번 위에서 봤던 거랑 굉장히 유사한 문제예요. 보니까 얘는 이렇게 생겼네. 엄마, 유리함수인데 여기가 이렇게 위아래가 뭔가 차수가 다른 애들이 있어요. 그럼 이런 애들은 제일 먼저 뭘 해줘야 된다? 얘를 인수분해해서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3, 그리고 밑에는 x 플러스 3 이렇게 인수분해를 해줄 필요가 있다. 그래야 내가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니까. 그리고 나서 얘네가 약분이 되는 순간 선생님 여기서 단 뭐야? x는 뭐가 될 수 없어? 마이너스 3이 될 수 없다. 왜? 분모를 0으로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고, 그리고 나서 그래프를 그리려고 봤더니 얘는 누구를 그리면 되는 거냐면 x-3이라고 하는 그래프를 그리면 되겠네요. 그럼 얘는 기울기가 1이고 y절편이 마이너스 3인 이렇게 지나가는 그래프를 그려주면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 3. 그때 이제 내가 관심 있는 부분은 어디냐? 바로 x가 마이너스 3에 가까워질 때. 근데 이 말 조심해야지. 그냥 x는 마이너스 3이다 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x는 마이너스 3이 아니면서 마이너스 3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3일 거 아니야. 그럼 이때 이쪽으로 이렇게 붙으면 그때 이 함수값은 이렇게 붙겠죠. 그럼 이때의 함수값 어떻게 찾는다? 그치, 결국에는 요 식에다가 대입하는 게 된다. 근데 선생님이 그래프 그릴 때 하나 지금 조금 실수했어요. 어떤 거 실수했냐면 이 그래프 그릴 때 특히 조심해야겠네. 자, 얘는 아까 마이너스 3이 될 수 없다고 했죠. 그러니까 확대를 잠깐 하면 여기가 이렇게 그려지면 안 되고 이렇게 구멍이 뚫려야 돼요. 구멍이 뚫리게. 극한은 그 값일 필요가 없어요. 그 값에 한없이 가까워지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멍이 뚫려 있어도 우리가 3에 가까워질 때, 마이너스 3에 가까워질 때 얘가 여기다 마이너스 3 대입한 마이너스 6에 가까워진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6이 바로 극한 값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요. 여기 답도 보니까 맞죠?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요 귀퉁이에 계속 중요한 얘기 계속 들어가 있는데, 함수 fx에서 함수값 fx가 정의되지 않는 경우, 그러니까 아까처럼 이렇게 뚫려 있는 경우들 말하는 거예요. 그때도 리미트 값은 존재할 수 있다예요. 당연히 안 되는 것도 언젠가 있는 걸 보여주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문제 1번인데 문제 1번은 사실 선생님이 그려주지 않을 거예요. 다 이미 봤던 거하고 똑같고요. 나중에 풀이가 필요하면 얘는 따로 질문을 하세요. 그래프 그리는 얘기만 잠깐 한번 해보면 요 2번 같은 경우는 얘는 루트 x를 x축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한 걸로 그려주시면 되겠고, 얘는 어떻게 그려야 되겠어요? x로 이렇게 묶은 다음에 뭔가 일을 진행시켜야 되고요. 또 얘 같은 경우는 아까 했죠. 여기 그냥 3 이렇게 나와 있으면 얘는 뭐다? 바로 상수함수를 말하는 거다라는 거 잊어버리지 말고 문제를 푸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이 문제를 풀 때는 이 영상의 시간을 줄여야 하기 때문에 시간을 따로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꼭 일시정지 버튼 눌렀다가 다시 재생하도록 하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아직까지 배운 건 계속해서 뭐에 대해서 배웠냐면 수렴에 대한 것들을 배웠어요. 근데 아까 수렴을 설명할 때 수렴 다음에 수렴하지 않는 경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자고 했냐면 발산이라고 부르자고 했어요. 발산은 사실 이 단어만 딱 들어도 뭔가 느낌이 빡 와. 어떤 거야? 막 뭔가 솟구치고 많아지고 막 빡 뿜어 나오고 막 이런 느낌이죠. 우리 무슨 에너지를 발산한다 이런 표현 많이 쓰니까. 네, 발산은 그 느낌이 맞아요. 수렴이라는 게 어느 한 값에 가까워지고 몰려가고 뭐 이런 느낌이라면 발산은 진짜 막 엄청 커지는 거, 이런 걸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함께하기에 적당한 예시가 나와 있어요. 얘는 사실 누굴 그린 거냐면 요 왼쪽 거는 얘를 그린 거고, 그 다음에 gx 오른쪽은 요 파란 애를 그린 겁니다. 이렇게 그렸더니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 근데 나는 어디에 지금 좀 관심을 갖고 싶냐? 이 x가 0에 가까워질 때 좀 관심을 갖고 싶다. x의 값이 0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x의 값이 0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생각해보면 이 둘 다 x는 0일 수 없는 상황이에요. 왜? 분모가 0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얘도 그렇고 0에 가까워질 때 어떻게 되는지 보자 그랬더니 얘 지금 빡 올라가고 이쪽도 빡 올라가고 얘는 이쪽으로 뚝 떨어지고 얘는 이쪽으로 뚝 떨어지는 거 볼 수 있죠. 그 얘는 엄청 커져. 얘는 엄청 작아져.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상황을 뭐라고 부르냐라고 하면 밑에 나와 있죠. 한없이 커지는 상태를 기호 요렇게 나타내고 무한대라고 읽겠다는 거예요. 기호는 이렇게 씁니다. 어떻게? 무한대 기호 이렇게 무한대. 이미 알고 있죠. 인피니트 해가지고 알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렇게 무한대 기호를 씁니다. 무한대 기호 쓸 때 이렇게 동그라미 2개 붙이는 경우들도 있긴 한데 이게 떨어지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팔자를 눕혀서 쓴다고 생각하고 연습 좀 해주시고 어쨌든 이렇게 한없이 커지는 상태를 무한대라고 하자. 오, 알겠어. 그러면 아까 요 함께하기를 가지고 우리가 극한에 대한 것을 수식으로 표현하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 리미트 x가 0에 가까워졌죠. 그때 fx가 누구냐면 x제곱분의 1이에요. 지금 빨간색 하고 있어요. 요거. 그러면 이때 얘는 어디에 가까워지냐? 엄청 커져. 무한대. 라고 쓰면 되고 그리고 이때 이걸 뭐라고 읽냐면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라는 표현을 써주면 됩니다. 또 이쪽에 있는 요 파란색을 한번 가지고 간다고 생각하시면 요 파란색의 경우는 뭐라고 써야겠어요? 리미트 x가 0에 가까워질 때 마이너스 x제곱분의 1이다 라고 하는 애를 이야기하려면 얘는 어떻게 가요? 무한대는 무한대예요. 근데 어디야? 쭉 작아지죠. 음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해서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밑에 볼까요? 네, 음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발산이라는 생각을 하면 계속 커진다라고만 생각하는데 좀 다시 봐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값이 음수이면서 그 절대값이 한없이 커지는 것도 우리가 발산한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음의 무한대, 양의 무한대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 우리 기호로 표현하는 것까지도 다 한번 지금 해봤어요. 여기다 괄호를 쳐야 좀 이쁘겠네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문제 2번이 있는데 얘가 이렇게 나와서 굉장히 아마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얘네들 같은 경우는 그래프 그리는 거 잠깐 설명해주면 1번에 지금 y는 마이너스 절대값 x분의 1 뭐 이렇게 지금 생겨야 되거든요. 좀 다시 써야겠네요. 어떻게 써야 되냐면 마이너스 절대값 x분의 1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얘를 그리기 위해서는 일단 y는 x분의 마이너스 1을 그리세요. 이건 어떻게 돼? 중학교 때 했던 애하고 똑같아요. 얘는 이런 식으로 생기겠죠. 아, 이거 고등학교 1학년 때 유리함수네요. 이렇게 생긴 애예요. 그리고 얘를 x값에다가 절대값을 이렇게 붙이는 거죠. 우리 그래프 절대값 그래프 설명할 때 fx식 전체에다가 절대값 붙이는 거랑 그냥 x에다가만 이렇게 절대값 붙이는 게 있거든요. 얘 같은 경우는 fx 전체에다가 절대값 붙이는 거는 선생님이 어떻게 표현했냐면 그린 다음에 x축을 기준으로 접어 올리라고 표현을 했고 이렇게 x에만 절대값이 붙은 경우는 y축을 기준으로 오른쪽 걸 왼쪽에다가 복붙하라고 했어요. 복사해서 붙여넣기. 대칭되게 접어서 데칼코마니 우리 나비 모양 만드는 것처럼 이렇게 해줘라 라고 했으니까 얘는 요 오른쪽 거를 왼쪽으로 복사해서 붙여넣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요 빨간 부분을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냐면 이렇게 그려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진짜 대충 그렸네. 이렇게 그려지죠. 그래서 이 상태를 가지고 얘기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여기 얘도 좀 난감하게 생겼는데 쟤도 어떻게 그리는 거냐면 x제곱분의 1이라고 하는 그래프를 위에서 사실은 줬어요. 어떻게 줬냐면 얘는 이렇게 생긴 애야 라고 해서 어디 있냐면 여기 바로 있어. 여기 줬어요. 함께하기.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그냥 응용해서 그리시면 돼요.
이렇게 생겼을 때 우리는 그럼 x 대신 지금 얘가 괄호로 x 플러스 1이 들어있으니까 얘는 요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움직이자 마이너스 1만큼 움직이자라고 하는 얘기가 되는 거죠. 여기 보면 함수의 대칭, 평행이동에 대한 얘기들이 또 나오게 되는데 이것도 지금 되게 자주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니까 나중에 따로 영상을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배운 거, 여기까지 배운 거를 빨리 한번 보시면 교과서 한 3쪽 정도 했죠. 뭐냐면 우리가 x가 a로 가까워질 때 함수의 극한에 대해서 지금 한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가 오늘 배웠던 두 가지가 뭐 있었어요? 수렴이 있었고 발산이 있었고 사실은 요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오늘 새롭게 배운 리미트라고 하는 기호도 있었죠. 그래서 수렴은 어느 값에 가까워지는 거, 발산은 매우 커지거나 매우 작아지는, 그러니까 양의 무한대로 발산, 음의 무한대로 발산, 이런 표현들을 했던 이야기들이 있었고 우리가 그래프를 이용해서 극한값을 구하기도 했어요. 근데 사실 여기까지 오면서 그래프를 이용하다 보니 되게 불편한 부분들이 있죠. 왜 그래프를 내가 매번 다 잘 그릴 자신이 없어. 그러니까 이 조금 뒤로 지나가면 요 극한값을 구하는 약간 방법들을 배울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를 가지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40분에서 많이 줄였네요. 26분짜리 영상입니다. 여기까지 잘 들어준 친구들에게 고맙다고 이야기를 전달하고 싶어요. 자, 다음 이어서는 요 밑에 있는 주제에 대해서 한번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